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어제 만들어 놓은 고등어 조림이 있고요. 그리고 감자볶음이 있습니다. 청양고추도 준비해봤습니다. 고등어 조림은 김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네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고등어 조림을 밥에 비벼서 김이랑 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예전에 감자볶음을 이제 사무실에서 처음 만들어 봤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어린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주려고 볶았던 감자볶음을 이제 다른 아이들이 왔으니 맛있게 갈라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감자가 다 익지를 않았어요. 어느 부분은 익고 어느 부분은 덜 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익었다 하면서도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양파를 좀 넣어서 감자채를 이렇게 또 썰어서 볶아봤는데 아주 잘 익었네요. 그리고 감자는 약간 소금도 좀 가감하게 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감자볶음이 심심하면은 맛이 없으니까 약간 짠맛이 돌도록 맛소금으로 그렇게 간을 해주었는데 맛있네요.
고등어 조림은 예전에도 몇 번 만들어 봤었는데 고등어 탕이 비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조림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물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고추장을 넣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고추장 말고 된장을 넣어봤네요. 흰물을 사면은 저 혼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먹기에는 무가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가 담아주신 깍두기, 무 깍두기를 활용해서 조림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라면 포트기가 화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도 무가 좀 정말 이렇게 숟가락만 닿아도 으스러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씹어 먹기 좋을 정도? 무가 완전히 익지는 않았네요. 요즘은 사무실에서 만든 반찬들을 저희 집에 가져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나눠 먹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좀 이렇게 가사일에 버거우셔서 제가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가면 좀 편한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제가 정말 실력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만들어 간 반찬을 제가 처리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저도 약간은 익숙해져 가는 단계라서 그냥 뭐 맛이 없어도 그냥 맛있다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먹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먹었더니 배가 더 부른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양산을 쓰고 다니진 않는데 더운 날씨에 진짜 그늘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걸음걸이도 빨리 못 걷겠더라고요. 땀이 나니까. 조만간 또 얼음 물이나 이런 걸 또 들고 다니겠죠. 여름이 조금 무섭습니다. 겨울도 무섭지만. 저번 주에 목요일날 이제 우리 시네마에서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조승우, 이미숙 씨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자폐가 있는 그런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분이 이제 실존 인물이신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름을 잘못 말하면 정말 실례를 한 것이지만 배형진 씨가 맞나요? 그분의 다큐멘터리도 인간극장이죠. 한번 다 보지는 못했는데 뭐 영화를 위해서 조금 봤었는데, 진짜 조승우 씨가 이렇게 연기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날은 원래는 TV를 앞에 두고 이제 앞쪽을 향해서 이 책상을 나눠서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TV 화면을 컴퓨터 쪽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떨어뜨리지 않고 붙여서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 뭐 책상의 위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영화를 같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식 때문이었겠죠.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분명 뭐 저희 아들에게도 사줬는데, 제 아들은 미리 먹고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엄마가 영화를 볼 때 먹으니까 또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간식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이렇게 먹여주면서 같이 영화를 보다가 저희 아들이 그 조승우 씨의 역할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뭔가 뭐 그래도 영화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없었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자리를 뜨더라고요.
이미숙 씨의 그 연기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정말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랑 같은 그런 인생인데, 정말 속상하죠, 부모로서. 남들과 같지 않은 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어찌 보면은 너무나 그 아이 한 명의 존재만 바라보면 너무 불쌍하고 정말 국률이 막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서 이 아이가 세상에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아이는 남들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뛸 때만큼은 그분이 이제 마라톤에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대사가 또 기억나고, 되게 그 인물 자체는 순수하고 순진한데, 한 번씩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죠. 얼룩말 무늬를 좋아해서 뭐 지나가는 여성의 핸드백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마트에서 음악이 나왔을 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 음악에 몸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좀 얼굴은 정말 멀쩡하게 생겼는데 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참 어려움도 많고 뭔가 사회의 그런 벽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좀 차가운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영화에서 많이 풍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물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마라톤 경기에도 출전을 해서 완주를 하는 거죠. 완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격려해주는 그런 내미는 손을 이렇게 스치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마라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장소를 이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냉담하게 대우했던 그런 환경에 사람들이 되게 따뜻한 모습으로 그 인물을 환영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장소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참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좀 주목을 굉장히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사과를 했었고, 뭔가 부모로서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한두 차례 이렇게 상담을 가지게 됐었는데,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가 좀
이렇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뭐 학교에 조금 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니는 게 맞겠지만,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기죽지 말라고, 너는 엄마는 고개 숙여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눈 안 마주치고 그렇게 다닐지언정, 너는 이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학교를 다녀라고, 네가 걸음하는 곳을 반경을 줄이지 말고 다니고 싶은 곳 다 다니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네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 다니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참 장애인들이 정말 이렇게 잘 보이진 않잖아요. 잘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데 장애인들은 더 무수히 이 세상에 많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을 좀,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죠. 일반 사람들이 비율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의 환경이지만, 원래는 장애인들도 일반인 못지않게 그렇게 밖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거진 끝날 때쯤에 아이가 다시 영화를 본다 해서 왔는데, 거진 끝날 때쯤에 딱 맞춰서 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이가 그때 명랑 이후로 같이 보려고 했던 또 영화가 되었네요. 저번 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축제를 하는 거죠.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의 아니면 청년들에 맞춘, 학생들이죠. 학생에 한해서 맞춘 그런 축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작년, 작년 이렇게 두 번 제가 이렇게 참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뭔가 제가 작년에 정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그런 기억이 저도 이제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이번에는 좀 편안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뭐 제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좀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뭐 정말 그 축제를 무시하고 제가 뭐 제 스케줄대로 이렇게 가기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축제가 신경이 쓰였고, 저는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저는 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또 그날 당일날 오전에 뭐 축제가 있는데도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너무 좀 제 이기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저는 안 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아이에게 한번 권유는 했었습니다. 혹시 축제 갈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선뜻 대답하지는 않고 좀 뜸을 들인 뒤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입에서 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저희 아들을 정말 축제 하는 장소에 알아서 하게끔 놔두고 저는 그냥 뭐 교회 앞 벤치에나 좀 앉아 있던지 한 번씩 이제 축제를 배회해 보는 거죠. 아이가 혹시나 뭐 이런 주목받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한 번씩 이렇게 좀 배회하면서 그냥 뭐 교회 밖에 그 벤치에 좀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만약에 아이가 들어가자고 한다면 뭐 아이에게 가까이 붙어 있지 말고 나는 좀 뒤떨어져서 아이가 부스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까. 만약에 아이가 정말 초등부 그 부서에 간다면 내가 또 멀찍이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실례니까 만약에 그 부서에 간다면 그냥 조금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돌아설까. 뭐 이런 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짰었죠. 아이가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좀 이상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고 제가 이번에는 이게 참관을 해서 제가 만약에 봉사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의 기억에는 그 작년에 그런 기억이 너무 좀 클 것 같아서 불편함을 줄 것 같고 또 가지 않는다고 해도 불편함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좀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축제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라면, 그리고 두려움을 깨고 선생님들에게 교제를 하는 것이라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있네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서 있을 자리 서게 해주시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해주시고 또 뭐 빠져야 할 때 또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했었죠. 하고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저희 아이 마음이 간다고 했다가 또 가지 않겠다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싫다고 하니까 뭐 저 혼자 가서 뭐 아이를 놔두고 그 한 4시간 정도 됐죠. 축제 시간이. 그 4시간 되는 시간 뭐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뭐 몇 시간이든 가서 한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안 가니까 나도 안 간다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는 했는데, 그게 뭐 나름대로의 합당성으로 제가 받아들이긴 했는데 뭐 그 뜻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그날은 집에 머물면서 좀 되게 느긋하게 뭐 집에서 요리도 좀 했었고, 그리고 토요일이고 하니 또 저희 어머니 머리를 좀 잘라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위를 들고 저희 어머니 머리를 잘랐습니다. 또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머리를 자르니까 되게 어떤 길로 잘라야 되는지 좀 저도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해주시니 내 마음대로 자르려고 했던 것을 어머니가 지금 힌트를 주시는구나, 힌트를 줘서 예쁜 머리 완성하게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순종하게끔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르다가도 또 어머니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좀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고 커트 느낌의 머리를 잘라주게 되었습니다. 뒤에가 굉장히 좀 저희 어머니가 완전 그 이집트 머리처럼 이 앞머리가 있고 완전 단발이죠. 단발인데 그러다 보니 뭐 저희 어머니 약간 네모 안경을 또 끼십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이렇게 좀 커 보이시더라고요,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주름도 좀 이 사각형 헤어스타일 때문에 부각되어 보여서 이번에 진짜 각오하고 좀 가벼운 스타일로 자르자, 어머니께서 뒤에 정말 커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진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짧게 이렇게 층을 좀 냈습니다. 층을 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앞에 머리는 단발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층을 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뒤에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지 말라는 뜻이겠지 하면서 이 뒷머리랑 밸런스를 좀 맞췄어요. 그래도 조금은 층을 냈죠. 층을 내서 정말 상고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길을 꽂고 싶다고 하셔서 귀 꼽는 길이에서 이제 뒤에 목 부분의 길이를 연결을 해서 상고 느낌의 머리를 완성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제가 약간 좀 층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층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엄마가 뭐 자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급하게 손님이 왔을 때 머리가 이렇게 눌리는, 층을 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벼우니까 눌려 보이겠죠? 그리고 뭐 뒤집어지든지 그런 느낌이 너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렇게 잘랐지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시길래 그렇게 잘랐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완전히 좀 거짓 뭐 마음을 다 내려놓으셨죠. 내려놓으셔서 뭐 뒤에 머리가 예쁘든 말든 간에 앞에 머리를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미용실도 제가 해봤지만 이 상황일 때는 정말 뭐 사과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사과를 계속 하다가 만약에 손님이었으면 빨리 보내야 되겠죠. 같이 시간을 오래 있으면은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사과를 하고 빨리 머리를 마무리를 했는데 내가 참 이래서 미용 안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서로가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하나 딱 잘못 걸리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 잘라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미안하고 정말 뭐 그럴 생각이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까지가 너무나 막 민망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미용 그만두기 잘했다 엄마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었는데 진짜 뭐 저희 어머니 성격이 좀 독특하시긴 한데 그날은 왠지 어머니가 마음이 변하시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느껴졌고 다행히도 어머니가 이제 머리 자르는 것을 봤는데 뭔가 얼굴이 이렇게 층이 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사각이어 보였던 게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슬림해 보이고 이 단발이 무게감을 확 주잖아요. 그 느낌이 정말 얼굴이 작아지게끔 가볍고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진짜 머리 잘 어울린다고 제가 계속했죠. 정말로 진짜 아니었으면 그런 말도 안 했을 텐데 또 의외로 또 그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보더니 이 스타일이 더 맞는 것 같다. 그제서야 이제 수긍을 하시고 좀 뭐 위안을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 머리도 잘라드렸고 또 뭐 저녁쯤 돼서 이제 축제가 끝날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이랑 이제 저녁에 또 밖에 동네에 또 러닝을 일부러 했죠. 뭐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서로가 힘드니까 정말 뭐 마라톤 이 영화도 본 겸 러닝을 하면 또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고 축제를 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희 아들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뭐 저번 주는 좀 아파서 못 왔었고 또 이번 주는 축제 때도 보이지 않았고 해서 혹시나 뭐 아파서 그런가 여쭤봅니다. 이런 또 문자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뭐 저희 아들 마음이 변덕적이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또 얘가 또 계속 안 가다 보니 뭐 주일도 그냥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주일 학교의 그 예배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뭐 저에게 영상을 주셨던 것들 그런 걸 참고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희 아이가 꼭 그 주의를 지킬 수 있게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께 문자를 드렸죠. 그래도 뭐 문자를 해주시니까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관심이잖아요. 관심이라서 되게 감사했고 뭔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밴드에 올라온 그런 사진들을 보고 뭔가 작년 같았으면 뭐 오지랖으로 사진 보면서 이런저런 그런 글을 남겼죠. 제가 작년에는 사진 찍는 걸 담당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을 좀 쏟아서 그렇게 글을 적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또 저 대신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그렇게 글을 남기시는 그런 분을 생각하면 또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말조차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나를 또 기억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은 남기지 못했죠. 그래도 뭐 이렇게 마크로 된 좋아요 이런 표시는 좀 해드렸고, 그래도 좀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작년에는 비가 와서 정말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게 축제를 했었고, 저는 비가 왔을 때, 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저 혼자서 버스킹을 했었죠. 했는데, 다행히도, 초등부의 그 학생이, 제 부스에 와서 이렇게 뭐 가요, 친구랑 가요를 불렀던, 그리고 선생님 눈치 봐서 찬송가 한 곡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축제가 끝나니까 좀 제가 좀 감당했던 시험도 조금 이렇게 조금 부담이 덜 들더라고요. 아마도 1일날 새벽 기도였었을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려고 했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언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정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했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제 김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요즘에는 참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심부름 시켰을 때 입에 발린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그 상황에서도 조금 타당성이 있었죠. 뭐 어머니 뭐 이래저래 해서 내가 바로 그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할 수 없었다. 저 나름대로도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제 어머니가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머니가 저한테 시켜야 할 일을 대신 하시더라고요. 대신 하면서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삐지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나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뭐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자꾸 뭐 조금 있다가 이런 말을 자주 했었었는데, 그날 이제 빵 터지신 거죠. 그래서 저는 비몽사몽간에 와서 이렇게 엄마가 시키신 심부름을 조금 뜸을 들였는데, 너무나 확 토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이 상황에는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변명은 뭔가 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을 지켰죠. 침묵을 지키면서 제가 다시 방에 들어갔었는데, 저보고도 이제 교회 혼자서 새벽기로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 마음이 전혀 사라졌으니. 그래서 진짜 제가 그 말을 듣고 방에 딱 왔었는데, 방법은 정말 하나도 없다.
사과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의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과를 했죠. 엄마 미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저에게 불순종한 것이 너무 화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신 거긴 하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그런 사건인데 제가 순종하지 못해서 화가 나신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나만의 변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듯 보면 나는 불순종이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 새벽 기도를 혼자서 가라고 했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도 가족이랑 싸우면 뭐 형제랑 싸우면 분을 다 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또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싸웠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혼자 새벽기도 가라고 해서 알겠어 하면서 저 혼자 쌩 가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나 뭐 가족에게 참 노여움을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지 않겠다고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거기 가서 성경 말씀 잘 듣는다고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 내가 착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뭐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뭐 사과를 했는데도 풀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누워서 잘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정말 거짓 뭐 포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뭐 하루 안 간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천국을 뭐 안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에 그냥 안 가겠다 어머니도 안 가시는데 내가 가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에 그 에스더서의 성경 말씀을 새벽 기도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날에 성경 말씀이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작전을 했다가 하만이 처형당하는 굉장히 그 에스더서에서 악인의 역전시키는 선인을 높이 세우는 그런 역전시키는 그 내용 제일 중요한 내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모르드게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은 너무나 내가 궁금하고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나는 이 침묵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내 부족한 모습이다. 그래도 미안하다 하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 혼자서 이제 예배당을 들어갔고 저 혼자서 이렇게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딸이 새벽 기도를 왔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갈 때 전도사님이 붙잡고 어머니는 왜 안 오셨는지 물어보시겠지?
저번에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일이 있어서요 하면서 뭐 얼버무리기도 하고 그냥 이런 말 저런 말로 때우기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도 뭐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얼떨결에 불순종을 하게 됐고 정말 회개도 했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님 일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놔두고 제가 하나님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그때는 당돌함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사님께서 나갈 때 왜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가 화가 나서 엄마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제가 떼운들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뭐 두 번 다시 저희 어머니 안 오시면은 묻질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었고, 뭐 예배를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날은 딱 담임 목사님이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뻘쭘했죠. 어머니가 오셔야 되는데 계속 안 오시면은 담임 목사님도 뭔가 좀 어떻게 제가 좀 주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지지고 볶아도 어머니가 참 예배당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늦지 않을 때 또 어머니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엄마 정말 잘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희 어머니도 화를 좀 많이 내려놓으셨죠. 내려놓아서 제가 불순종한 것에 좀 안타까워 했다는 그런 마음을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순종하겠지 하면서 어머니에게도 조금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화가 났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랑 집이랑 왕래하는 그 순간에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나도 참 저희 아들이랑 많이 싸웠을 때 정말 뜬금없이 복음을 이렇게 뭐 울면서도 이렇게 눈물 닦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어머니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어떤 상황이든 복음은 계속 되구나, 이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마음이 놀랬는데, 뭔가 저희 어머니가 태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뭔가 낙심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새벽기도 갈 때 시험이 왔죠. 분명 어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삐져서 정말 무거운 마음을 저에게 완전히 다 안겨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좀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돼서 어머니가 그 말을 뱉는 그 어투도 저에게 굉장히 좀 예민하게 다가왔었고, 이 어투가 어머니 마음이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를 드러내니까
그런 것에도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이렇게 촉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괜찮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것을 제가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 이제 두 번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낙심돼서 제가 그날은 새벽기도 가는데도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제 어머니는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또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뭐 고개 끄덕이는 정도? 제 어머니가 저의 모습을 눈치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티가 나게끔 그렇게 좀 침묵을 많이 지켰죠. 참 저희 어머니가 뭐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얘기를 건네시는 게 저에게는 적응이 안 됐지만 어머니가 한 번씩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내 마음이 좀 무겁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런 말을 했었음에도 자꾸 저에게는 제 어머니 모습이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좀 가야지 내가 굳이 지금 불편하다고 얘기를 안 해도 서서히 불편함이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이제 침묵을 좀 지키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었죠. 그날 아침에 이제 저희 아이를 학교에 보내주고 제가 이제 그 약간 돌의자 거기에 앉아서 뭐 맨날 이렇게 길 가는 중에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을 제가 들으면서 가니까 그날도 거의 뭐 1년 전쯤에 그런 영상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는데 종교인 여름 수련회였죠. 그래서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 초빙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뭐 사람의 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뭐 6천조를 투자해야 정말 우리 인간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6천조인지 6천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제가 피식했죠. 내 자신은 그 정도 액수가 아닌데 내 자신은 지금 정말 빵품의 가치인데 뭐 저희 어머니에게도 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는 어머니의 말투조차도 제가 듣기가 좀 거부되고 그렇다고 뭐 복음이 또 저희 어머니처럼 잘 되는 건 아니고 제 눈앞에서 어머니는 복음을 정말 태연하게 잘 전하시는데 저는 말문이 막히고 이런 제가 그런 뭐 어마어마한 액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차가 없어도 뭐 많은 그런
부유한 재물이 없어도 내 가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식했죠. 나라는 존재는 정말 뭐 아무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저를 보셨는지 계속 학생이 이러시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걸음을 맞춰 가시면서. 제가 귀를 이렇게 꽂고 있었고, 또 뭐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배낭 가방을 메면서 아이랑 등교하기 때문에 정말 학생 같아 보였겠죠? 남방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 그래서 학생 이러시길래 나한테 그러나 싶어서 귀를 뺐죠. 귀를 뺐더니 중년의 아저씨께서 500원짜리 잔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500원 잔돈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100원짜리 동전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 뭐 항상 가방을 이래저래 바꾸니까 다른 가방에 지갑을 넣었을 수도 있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 아저씨 질문이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섬주섬 이제 가방을 뒤졌는데 지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갑 안에 동전을 이렇게 보니까 500원을 100원으로 바꿔줄 정도의 1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좀 낙심되어 있는데 굳이 뭐 제가 사람을 쳐다보면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영상을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세우시고, 이게 또 하나님의 위로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맞은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500원을 100원으로 또 바꿔줬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낙심, 뭐 복음에 대한 낙심들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뭐 놀란 가슴, 그런 것이 모두가 이렇게 눈 녹듯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내가 설 자리는 복음의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짐을 가지고 가시듯이 이렇게 또 평안을 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저는 저희 아들에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담당하는 그 직장에 그런 수업하는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잘 웃지 않은 학생이고 입을 이렇게 오므렸던 학생인데, 이제 제가 자주 웃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동료로서 이제 재롱을 많이 떨어줬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탁 짓더라고요. 짓는데 그 정도를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좀 자연스럽게 호탕하게 이렇게 웃음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그 아이가
뭐 색칠할 것이 있다. 이런 경우에 정말로 뭐 펜을 이렇게 치워주면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빼는 거죠. 빼면서 선을 하나 딱 그리면서 이렇게 손을 빼고 마무리를 지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이제 어느 정도 그 학생도 저의 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많이 내려놨다, 이런 확신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상에 여러 개를 올려놨을 때 이렇게 밀어내거나 선생님한테 치워라고 건네주거나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 좀 절제된 모습이 저에겐 보이고 확신이 들어서 그날 색칠하는 거였는데 색연필, 뭐 마카, 뭐 아니면 크레파스, 이렇게 세 개를 그냥 어수선하게 책상에 깔아놓고 제가 한 뭐 4번 정도 색칠을 하면 부분적으로, 그러면 그 아이는 한 번 정도는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4번 하고 상대편이 이제 한 번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연필도 많이 이렇게 책상에 깔아놨는데 내가 색칠하고 있었을 때 너도 동시에 이렇게 색칠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정말 그룹방 같은 곳에 가면 아이들이 그래도 그냥 뭐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정상적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물을 주면은 스스로 이렇게 색연필을 가지고 색칠을 하고 완성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제 앞에 있는 이 학생은 같이 색칠하는 게 정말 뭐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은 왠지 좀 같이 색칠하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캐치하셨는지 아이가, 제가 이렇게 색칠하고 있었을 때 아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색연필을 좀 이렇게 살짝 치면서 너도 하고 싶으면 하나 꺼내서 색칠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색연필을 하나 꺼내더니 정말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항상 색칠을 하려면 가만히 있다가 손을 빼면서 선을 하나 끊고 끝맺으면 맺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아이가 본인이 이렇게 색연필을 꺼내서 이렇게 색칠을, 선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진짜 입으로 기적이라고는 말은 안 했는데 아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를 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 상태도 점점점 좋아지고 해서 그런지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봐주시는데, 할머니와의 소통도 조금 더 좀 점점점 편해지면서 좀 소통이 풍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도 이제 저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열리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좀 이런 따뜻한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저희 아들을 또 만나러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15분이 지났네요. 이런 긴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